안녕하세요. 대치동에 있는 바로 한티역 뒤에 있는 베리타스 S에서 수능 국어 강의를 하게 된 최인호입니다. 아직 메가스터디에서도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어떤 주제는 수능 국어? 보통 요즘 아이들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이번 2025 수능 국어 쉬웠다고 언론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쉬웠을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학생들의 실제 체감과 어떤 발표, 기사와의 괴리입니다. 어떻게 알면 되냐면요, 요걸 잘 봐야 돼요. 예전에 우리 수능 국어가 쉬웠다고 한다면은 1등급이 98, 2등급이 95, 3등급이 91 이렇게 해서 3등급까지도 다 90점대 안으로 들어올 때를 우린 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024년도에는 정말 어려웠다고 난리치는 거는 1등급이 83, 2등급이 한 78, 3등급이 74 이 정도 됐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예상 등급 컷이 바로 1등급이 그냥 90 내지 91, 91이라고 그냥 퉁 잡으십니다. 2등급이 85, 3등급이 한 78 정도로 된다고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쉬운 건가요? 이게 잘 보세요. 1등급은 4% 정도입니다. 2등급이 11% 정도거든요. 그러면 4%의 학생들만 우리가 90점을 맞은 거예요. 2등급은 85라고 한다면 11% 정도만 85점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0% 학생들은 전부 다 70점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90% 학생들이 70점대를 맞는 점수가 과연 쉬운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번에 쉽다고 말하는 거는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 다음에 까다로운 문제가 없었다는 것 뿐이지 이 올해 수능 국어는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야? 어려운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문제적인 차원에서 볼게요. 시험 문제가 국어라는 것은 16페이지입니다. 비포용지 16페이지. 자, 우리 어머니들 혹시 영상을 보신다면 실제로 시험지를 보세요. 이놈의 자식이 왜 국어인데 이렇게 시험을 못 봐? 한글인데 답답하네? 그럼 직접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요즘 글도 안 읽는 시대에 16페이지의 긴 비포용지의 시험지를 무려 45문제를 그냥 읽는 것도 아니에요. 소설 읽듯이 45문제를 풀어야 돼요. 16페이지.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8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는 앞으로 지금처럼 쉽다고 해도 90, 85, 75시로 푹푹 점수가 갈라질 겁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90점 아이들도 어려운 문제가 없었는데 왜 1등급이 90일까요? 어렵진 않았지만 이 16페이지의 45문제를 시간 내에 읽는데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2등급 85점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지문 반을 못 푼 거예요. 3등급 친구들은 당연히 2지문 이상 거의 3지문을 날리는 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문학이 독서론까지 하면은 4지문인데 이 중에 3지문을 통째로 날리면 3등급이 되는 거예요. 2개의 지문 정도를 날리면 약 2등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원인은 국어는 이제 본질상으로 쉬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의 자세에 있는 거죠. 무슨 소리냐? 자세가 아닌 방법이겠네요.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수능이라는 거는 내신이나 학력고사와 다르게 80분 동안 내가 처음 보는 지문, 처음 보는 내용을 봤더라도 보았던 작품이라도 달라진 조건을 내가 혼자 읽어서 풀어가야 되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3 그리고 재수생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뜻풀이를 받아줬고 배경지식 자료를 읽고 있고 그 다음에 무작정 모의고사만 많이 푸는 공부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절대로 수능 국어는 쉬운 과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반대로 그럼 뭐다? 공부 방식만 변화시키면 한글이기 때문에 어떤 과목보다도 쉬운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이렇게 잘못된 공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죽으라고 해도 국어 성적은 오르지 않고요. 무려 재수해도 국어 점수는 오르지 않습니다. 통계상 또 이게 나와 있죠. 종종 나오는데 재수생과 고3들 국영수 과목을 비교했을 때 국어 과목은 재수생들과 고3들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영수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영어 수학은 재수하면 점수가 오른다는 얘기고요. 국어는 재수해도 거의 오르지 않는 과목이라는 거죠. 왜? 재수해도 똑같이 EBS 작품 하나 더 정리 암기, 모의고사 하나 더 정리 암기니까요. 수능 국어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공부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절대 안 오르는 거예요. 그건 뭐 여러분만의 잘못은 아니죠. 학원들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럼 당연히 이게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국어공부 내가 1등급으로 갈 수 있을까요? 라는 거. 야, 국어는 정말 매력적인 게 6월, 9월 1등급이 나와도 수능날 1교시의 긴장감과 동시에 내가 16페이지를 읽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1등급 맞은 애들도 수능날 3, 4등급으로 가는 게 국어입니다. 반대로 평상시에는 3, 4등급 맞다가도 심지어는 4, 5등급 맞다가더라도 1등급으로 가는 친구들도 당연히 많습니다. 매력적이죠. 결국은 잘 보세요. 6, 9에서 1등급 나왔는데 수능날 3, 4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6, 9 모의고사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동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서 EBS를 많이 봐서 비스무리한 문제가 나와서 점수가 잘 나왔던 친구들이고요. 반대로 내가 모의고사는 4, 5등급이 나왔지만 수능 때 1등급 나온 친구들은 당장의 점수보다는 꼼꼼하게 내가 80분 동안 스스로 읽어갈 수 있는 논리적인 힘, 사고력을 익힌 친구들이에요. 모의고사, 사설 이런 시험지들과 수능은 논리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수능 문제가 사설 모의고사나 평가원보다도 훨씬 쉬운 거예요. 논리적인 거라는 건 논리적으로는 사고로 접근하면 너무 쉽거든요. 저는 누누이 요즘 수능, 국어, 모의고사 너무 잘 낸다고 예찬하고 있고 제 스스로 보기에 제가 SAT도 풀어봤지만 그런 외국 대학 입시 시험보다도 훨씬 좋은 게 수능 국어입니다. 굉장히 잘 내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사고하게끔 내고 있고 암기는 1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공부 방식부터 변화시키는 건데 그 방법이 바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논리란 뭐냐? 아주 쉽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사고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의 내용, 지식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문학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문학에서의 조건은 보기죠. 보기 문제 다 나오잖아요. 보기라는 거를 잘 읽어내고 보기를 잘 설명한 선택지를 잘 보고 그걸 통해서 이 작품의 핵심을 잡은 후에 요걸 가지고 이 범위 안에서만 사고한다면 평상시에 따로 문학작품을 암기해야 되는 부담감, 스트레스 없습니다. 문학작품을 암기하고 EBS를 달달 암기한 친구들은 수능날 들어갈 때 긴장이 됩니다. 왜? 야, 내가 공부한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안 나오는 순간 긴장을 하게 되고 달달달 암기하고 감으로 푼 친구들은 낯선 작품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주관이 들어가면서 정답과 멀어지는 거예요. 비문학도 똑같습니다. 비문학에서의 논리적 조건이란 각 단락의 첫 문장이고 전체 글에서는 첫 단락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미 각 단락의 첫 문장과 첫 단락만 보면 이 글은 어떤 범주에서 전개되고 어떤 게 핵심인지 이미 알게 되는 거예요. 핵심을 선별하면서 빠르게 읽는 겁니다. 배경 지식이 1도 필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익히고 그걸 가지고 모의고사보다는 평가원이나 수능을 통해서 분석하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누구나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편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전부 다 반대로만 하고 있으니 애들이 성적이 절대 국어는 안 오르는 거죠. 최상위권 또 의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게 바로 국어 때문인데도 이 방법을 바꾸지 않아요. 왜? 나는 많이 알고 있다고 국어를 내 지식으로 내 느낌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하는 방식은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철저하게 암기 정리보다는 혼자서 분석하는 힘,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힘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그러면 선생님,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학원을 가야 될까요? 이미 이야기는 끝났죠. 전 이제 논리에 빠진 사람이라서 자 1번, 2번, 3번 질문이 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학원은 뻔히 정해진 거죠. 여러분들 인강을 듣든 학원을 가든 이미 그 학원에서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선생님들이 맛보기 강의를 다 들어보시고 학원들의 강의 스타일들 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무작정 듣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어떻게라는 방법 속에 언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하루에 얼마나 많이 풀고 몇 시간을 공부하고 어떤 선생님을 듣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이 선생님이 올바른 수능의 본질에 맞는 강의를 하고 계신가? 그걸 판별하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선생님들이 필기를 빽빽하게 하신다, 자료를 많이 주신다, 수업 시간에 지식 정보를 많이 전달하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수능의 앞길을 막는 강의이고, 그런 학원에 간다면 여러분들이 국어는 절대 오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저는 어떤 선생님이 어떤 학원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 여러분들은 그것이 피해야 할 강의고 피해야 될 학원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강의를 듣거나 그런 학원을 다닐 바에는 여러분이 혼자 기출문제를 놓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더 좋아요. 실제 제 사례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 수업을 듣는 친구는 아닙니다. 그 친구는 대치동에서 2년, 3년 넘게 국어학원을 다녔고 많은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요. 아주 좋은 외고를 나왔어요. 그런데 국어가 3을 못 넘는 거예요. 결국은 사수 때 그 친구는 혼자 공부하기로 결정했고 드디어 1등급이 나와서 결국은 원하는 대학을 갔습니다. 자, 그건 그 부모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줘서 알게 된 얘기인데, 이처럼 왜 이 친구는 혼자 했더니 성적이 나왔을까요? 혼자 하게 되면 주어진 조건들 문제를 분석하게 되는데, 학원을 다니거나 인강을 들으면서 자료를 받고 지식을 듣고 받아 적는 수동적인 공부를 하다 보니 내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이 팍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내가 시험장 가서 턱 80분 동안 혼자 분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게 되고 막막한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아무리 대치동에 아무리 좋은 학원들 다녀도 결국은 성적은 따로 노는 거예요. 오히려 안 다니는 게 더 좋았 뻔했죠. 이런 식으로 저는 어떤 학원에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절대 그런 학원은 피하도록 하시고, 그 반대의 경우 과제를 적게 해주고 일일이 아이들의 논리적 사고를 끌어올려주고 이런 학원들이 있고 이런 강의들이 있다면 조금 느리게 가겠지만 성적은 수능날 결국은 이게 될 겁니다. 근데 모든 학생들은 하루아침에 당장 성적이 올려주기를 바라는데요, 사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과일도 봄, 여름 지나야 가을 말에 가서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기초를 쌓고 내 스스로 읽어가는 논리적인 힘을 키운다면 수능날 아까 말한 것처럼 6구의 점수가 안 나와도 수능날은 1등급을 반드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능 국어의 본질입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